안녕하세요. 서감독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제 재미난 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좀 특이한 곳에서 했습니다. 지방 어느 조그만 사찰에서 이제 절에서 공부했어요. 그,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수능 첫 세대, 이제 학번으로는 94학번이죠. 근데 재수해서 이제 9학번이지만, 수능 첫 세대인데 저희가 1차 시험, 2차 시험을 두 번을 쳐서, 그 중에 이제 좋은 점수로 받은 걸 가지고 대학을 응시를 했던 유일무이한 그런 세대인데, 제가 좀 창피하지만 그때 200점 만점에 102점 정도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원래 그 등수보다는 점수가 좀 많이 좀 못 받았던 편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도 공부를 잘했던 한 친구들도 수능이 맞는 친구들이 있었고, 수능이 또 안 맞는, 학력고사가 오히려 더 맞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래도 좀 자신 있었던 건 연극영화과 이제 입시, 그러니까 실기 그런 어떤 전공 그 지식이나 공부했던 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그건 자신이 있어서 학력적인 어떤 저거는 조금 점수는 모자라더라도 어떤 다른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자감이 좀 있었죠. 근데 어쨌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좀 학력고사, 그러니까 수능이 점수가 됐어야 되는데, 어쨌건 이제 대학을 이제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다 떨어지고 어 재수를 이제 일찌감치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웃긴 건 그 시험 발표 날이 제가 1월 18일생인데 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붙었으면 부모님께도 큰 선물이 됐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너무나 큰 선물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제가 그때 동국대를 조금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ARS로 전화를 해서 제 그 수험 번호를 하면 뭐 합격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나오거든요. 한 3번 전화해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 확인하고 푸념하고, 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제가 그 전주인가에 이제 큰 집 대구에 가서 큰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용돈을 좀 받아왔습니다. 저희 큰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좀 약간 대구에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쌀 도소매로 좀 약간 해서 유명하셨던 분인데, 수표를 좀 받아왔어요. 좀 큰 돈을.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파트 상가에 가서 큰 검정색 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갖고 와서 성문종합 영어, 뭐 수학의 정석, 뭐 맨투맨 영어, 뭐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공부했던 이제 참고서하고 이런 책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편지 한 장을 이제 딱 써서 어머니께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거실에 테이블에 놓고 며칠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이렇게 외아들인데 참 저도 엉뚱한 놈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놓고 어디를 갔냐면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죠. 터미널 갔는데 저 큰 집이 뭐 대구 쪽이니까 뭐 경상도 쪽은 잘 가봤는데 전라도 쪽은 잘 안 가봐서 광주 쪽을 한번 무작정 티켓을 끊고 광주행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도착해서 7시쯤 도착했나? 그러고 해서 잠은 자야 될 것 같아서 길 건너에 여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백림장이라고. 제가 수년 전에 갔는데 아직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어떤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오는 길에 이제 맥주 3캔을, 그때는 이제 뭐 술을 잘 못 먹을 때니까 아직까지 뭐 대학생도 아니었고 이제 입시를 마친 이제 학생이었는데, 뭐 친구들끼리 간혹가다 이제 뭐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제가 날라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건간에 그 맥주 3캔을 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승부라는 MBC 드라마, 장동건 뭐 손지창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틀어놓고, 내가 오늘 학교를 합격했으면 지금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게 떨어지니까 알지도 못하는 지방 여관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술을 마셨으니까 좀
쉽게 일찍 잤죠.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광주 이제 터미널로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광주 터미널은 지금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잘 돼 있지만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신세계백화점도 공사 중이었나 시작하기 전이었나 그랬고요. 그래서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군데가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터미널 가서 그 자판대에 가서 그 신문이랑 어떤 껌 같은 거 파시는 그런 자판대 주인 할아버님이 그때 나이가 한 예순은 되어 보이시는데, 할아버님한테 제가 이제 전라남도 이제 전도를 이렇게 사는 척 하면서 보면서, 할아버지 혹시 여기 근처에 조용한 사찰 아시는 데 있냐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풍 갔던 절이 있는데, 그게 담양의 보광사라는 데다. 제가 왜 절을 갔냐면, 뭐, 재수 학원도 있고, 스파르타 학원도 제가 고2 때 수학 때문에 뭐 가봤던 경험도 있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공부는 내가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사찰에서 공부를 하고 막, 저거 하는 그런 걸 봤던지, 그런 좀 약간 엉뚱한 로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사찰을 찾으러,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찰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나온 겁니다. 일단 행동파. 제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긴 좀 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일본 유학도 그런 식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스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담양이요? 그래서 이제 담양? 거기가 죽제품 대나무가 유명한 곳인데 요거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자판기에, 우리가 커피 자판기처럼 각 지역들이 있으면 액수가 틀려요. 담양이 1,100원, 1,200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넣으면, 승차권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담양을 눌러서 이제 담양을 바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광주 시내에서. 동신대학교인가 어디 지나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담양에 내려서, 그때 정오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리니까 택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서 보광사를 기사님한테 가자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정액제였어요. 리터를 안 꽂고 거기는 보광사 얼마 그랬는데 제 기억에 4,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내고 이제 보광사를 갔죠. 근데 그 길이, 그때는 몰랐어요. 겨울이니까. 1월 18일이었으니까. 제 생일이 1월 18일인데, 근데 그 생일날 이제, 그래서 가는데, 나무가 그 포퓰러 나무인지 하여튼, 큰 나무들이 쫙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대한민국 3대 아름다운 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서 어떤 산 안쪽으로 들어가더니만, 이제, 그게 이제 학동리라고, 큰 이제 4,500년 된 나무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택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이제 콘크리트 도로, 시골 이렇게 차 한 대만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절까지 이렇게 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짐은 택시에 놨고, 나왔더니 이제 여성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보살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몸이 좀 아파서 수양하시면서 스님 식사를 이제 저거 하시고, 뭐 수양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4살인가 5살 상호라고 아들도 있었는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최상호 골프 선수, 되게 한국의 골프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 이름 최상호여서 아들이 최상호였거든요. 되게 귀여웠어요. 하여튼 어쩐 일로 오셨나 했더니, 제가 공부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잠깐 기다리시라고 해서 이제 스님 방으로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시더니만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저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만, 제가 지금은 좀 약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노안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노안이 좀 약간 제 나이보다 좀 제가 어려 보이는 게 좀 있지만, 그때는 그 노안이 좀 약간 핸디캡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당연히 사시생인 줄 아셨겠죠. 그래서 사시 준비하러 오셨냐 했더니, 아닙니다, 입시 준비하러 왔다고 했더니 스님이 되게 당황하셨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어디서 오셨냐 해서, 서울에서 왔고 종교가 뭐냐 그래서, 절에 와서 제가 기독교라고 하기도 물론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지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교였습니다. 근데 집안은
저 불교인데,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절실한 뭐 신자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시생들이 3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대법대에 나와가지고 사시를 준비했던 31, 34, 37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법당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스님 목탁 두드기는 방이 하나 있는데, 방은 큰데 좀 위풍이 심하다. 그래서 괜찮겠냐 해서 저는 받아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근데 그 절에 있다고 해서 그 공짜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탄 나오고 밥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한 달에 15만 원. 15만 원이라고 저는 은근히 공짜일 줄 알았는데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에 이제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절에서 전화를 했나 좀 밑에 학동리 마을 내려가서 전화를 했나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제가 아파트에 초등학교 제가 703호면 803호에 제 초등학교 친한 친구 이제 여자 친구 이제 정혜라고 있었어요. 김정혜라고. 정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혜야. 그랬더니 받자마자 그 친구야 너 난리 났다. 너희 어머니 지금 난리 났다. 너 어떻게 어딨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셨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한테 잘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제가 직접 전화는 못 하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무서우신 분이셔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당장 오셨어요. 운전을 하고 오셔가지고 그때 눈이 내렸는데 하여튼 뭐 오시다가 차가 한번 빙그를 돌고 이제 큰일 날 뻔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이제 스님방에서 어머니랑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끌려가겠다. 이렇게 잡혀서. 두 분이서 좀 한 몇십 분 얘기하시더니만 어머니가 이제 스님께 인사를 깍듯이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신기하긴 했어요. 전 진짜 끌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제 아들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그때부터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절에서 그냥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영화과를 가려면 최소한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지만 공부나 이제 시험 성적이 돼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공부하려고 갔던 거고요. 진짜 다부진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적응이 안 되는, 한 2주간 적응이 안 됐던 게 너무나 다른 환경이니까. 9시만 되시면 스님이 이제 9시 반? 그때 주무시러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형들은 나이 차이가 그때 31, 34, 37이고 저는 이제 19 이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그 책 중에 한 권 소설책을 하나 들고 갔었는데 몇 개월 전에 한 1년 사놓고 안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제 개미라고 1권을 사놓고 이제 안 읽고 있다가 그거 혹시나 해서 가져갔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그때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진짜 산 진짜 꼭대기에 있는 절이거든요. 조그만 암사. 스님 한 분, 보살님 아들 상호 이렇게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저 포함해서 4명. 진짜 조그만 암사였는데 지금은 거기가 대형절이 됐더라고요. 제가 한 8, 9년 전에 갔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때는 정말 건물도 되게 낡았고 진짜 옛날 그 TV 문학관에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암사 건물 몇 개 없었어요. 법당, 스님 주무시는 방, 그리고 이제 학생들 이제 중간중간 이제 건물 한두 개 좀 있었나? 그게 다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소설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또 그거를 하루 종일 읽고, 담양시 가서 소설을 2, 3권을 다시 사가져와서 한꺼번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읽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진짜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